오늘의 주제는 그 혈전후 증후군 포스트 스롬보틱 신드롬에 대해서 한 내용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혈전후 증후군이 심부 정맥 혈전증 환자 중에서 가장 흔한 후유증으로 지금 발표되어지고 있는데 약 DVT가 발생한 환자에서 많게는 50% 아니면 20% 정도까지 그 혈전후 증후군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혈전후 증후군의 진단과 예방 그리고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전후 증후군의 그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스롬보스가 발생하고 나서 이 부분에 인플라메이션하고 파이브로시스가 동반이 되게 되고, 그거는 그러한 인플라메이션과 파이브로시스는 우리가 앞서서 CVI나 이런 거에서 보았듯이 밸브의 데미지를 일으키게 되고, 밸브의 데미지는 결국은 밸뉈라 리플럭스까지 유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리플럭스는 비너스 하이퍼텐전을 유발한다는 사실은 앞서 많은 발표들에서 이미 밝혀진 바가 있고요. 남아있는 스롬보스에 의해서 혈관이 아웃플로우가 옵스트럭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건 역시 비너스 하이퍼텐전을 유발해서 PTS를 발생한다라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환자분은 세종 충남대병원에서 실제적으로 했던 그 메이서너 신드롬으로 실제적으로 스롬볼라이시스랑 그다음에 스텐트까지 시행을 했던 환자고요. 이 환자가 1년 뒤에 프리티비얼 이데마랑 그다음에 다리의 레디니스, 그다음에 눌렀을 때 통증 그리고 무거운 느낌과 등의 PTS 증상을 가지고 내원을 하게 됐고, 그 스텐트를 넣었던 자리 이하 쪽으로 해서 아웃플로우 옵스트럭션이 생기면서 PTA는 페일하게 되고 환자는 그냥 컨저버티브 트리트먼트 한 이후에 증상이 호전되어서 퇴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다시 환자는 같은 증상을 가지고 내원하였으나 이때는 비너스 얼서가 동반된 상태로 내원하게 됩니다. 이때 역시 스텐트 이하에서 다시 그 아웃플로우를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PTA를 트라이를 했으나 아웃플로우가 완전히 막힌 상태라서 콜라테랄로 가는 부위만 넓혀준 상태에서 시술은 끝났고 환자는 약 3개월간의 얼서 치료 이후에 증상은 호전되어서 퇴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PTS를 어떻게 진단하느냐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기본적으로 PTS는 포스트 스롬보틱 그 신드롬이기 때문에 DVT의 히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DVT가 있을 때 3에서 6개월 정도의 어큐트한 페이지에 그 DVT의 심톰이 사라진 이후에도 크로닉하게 렉 페인이 동반됐거나 아니면 이데마가 동반됐거나 얼서가 동반되는 이런 티피컬한 사인하고 심톰이 있었을 때 이걸 가지고 현재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PTS 스케일 자체가 빌라타 스케일이기 때문에 5점 이상의 점수를 얻었을 때 우리는 PTS가 있다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2021년부터 1월부터 6월까지 세종 충남대병원에서 메이서너 신드롬으로 파마코메카니컬 스몰라이시스 그리고 스텐트까지 한 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빌라타 스코어를 외래 팔로우 베이스로 측정을 해봤는데요. 한 명만 비너스 얼서가 있어서 시비한 PTS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환자에서는 5점 이하의 점수를 보여서 PTS 발생률은 앞서서 발표된 외국의 그 저널에서 발표된 20에서 50%까지 발생한다는 내용보다는 좀 적게 발표가 되어지는데, 한 가지 단점은 저희가 그 오픈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개원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팔로우 기간이 좀 짧다라는 게 문제고, 기본적으로 PTS 발생 자체가 초기에 발생하는 것보다 후기에 발생한 2년 정도 이상 지났을 때 발생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한번 이런 환자들을 모아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정도의 유병률을 보이는지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라타 스케일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5개의 심톰 그리고 6개의 클리니컬 사인을 가지고 스코어를 매기고, 비너스 얼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점수와 상관없이 시비어 PTS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쓰는 이유는 많은 연구들에서 이 스케일이 사용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좀 어느 정도의 스케일의 정확도나 이런 것들이 입증된 스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비드마나 CAP,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아니면 프랜체스 같은 스코링 시스템들도 사용하게 되어지고, 그 외에 잘 알고 계시는 VCSS나 긴즈버그라는 스케일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것들을 비교해 놓은 메타 아날리시스를 보면 아무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 빌라타 스코어가 조금 더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긴즈버그 같은 경우는 빌라타와 가장 비슷한 스케일이긴 하지만 힙이나 니 아스플라스티를 한 환자들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약간의 전체적인 환자군에서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PTS를 진단한 스케일로는 지금 많이 사용하는 건 빌라타 스케일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환자의 PTS를 진단하는데 정확하게 반영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확립된 그 근거는 없고요. 하지만 빌라타 스퀘어를 조금 더 선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PTS를 예방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들을 많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저희가 흔히 생각하기에 비너스 하이퍼텐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비너스 아웃플로의 옵스트럭션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PTS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팩터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DVT가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티코아귤레이션이 얼마나 잘 유지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 DVT가 어느 레벨에서 발생하는가가 또 PTS를 발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별이나 인헤리티드 스롬보필리아나 같은 그런 질환들은 리스크 팩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PTS를 발생할 수 있는 발생이 얼마만큼 될 것이냐는 프리딕션 모델이 있긴 하는데 뭐 임상에서 저는 아직까지는 써본 경험은 없는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프리딕션 한다 하더라도 예측을 한다 하더라도 예방할 수가 없다면 과연 이 모델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박형석 교수님이 잘 발표 내용 중에 있었는데 뭐 카벤 트라이얼을 보면 우리가 딥베인 스롬보시스에서 카테터 다이렉티드 스롬볼라이시스를 했을 경우에는 PTS를 발생 자체는 줄여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페이턴시는 근데 비슷하게 유지되고 사실상 리플럭스가 조금 더 적게 나타난다 정도로 나왔었고 이 발표 이후에 다시 아까 논란이 되었던 발표인데요. 이 파마코메카니컬 스롬볼라이시스 자체가 PTS를 예방할 수 없다는 내용들이 발표가 되었고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카바 트라이얼에서 다시금 다른 내용으로 발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안티코아귤런트도 마찬가지고요. 안티코아귤런트도 PTS 자체를 리스크 팩터로 알려져 있는데 잘 복용을 하지 않고 유지가 안 될 경우에는 PTS를 잘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는 되어 있긴 하는데 이거 자체가 PTS를 예방하는 데는 효과적인가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로우 몰리큘러 웨이트 헤파린 같은 경우는 PTS를 조금 예방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의 논문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컴프레션 스타킹 역시도 저희가 많이 신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 역시도 이거 공부하면서 찾은 건데 근거상으로는 컴프레션 스타킹 자체가 PTS를 예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PTS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PTS는 발생 기전 자체가 비너스 하이퍼텐전을 유발을 하고 그다음에 아웃플로우 베인이 막힌 정확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트리트먼트만으로는 치료를 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같이 생각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치료 목적에서 컴프레션 스타킹은 스롬보스 레졸루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내용들이 있고 앞서서 예방은 할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는 치료를 할 때는 빠른 속도로 스롬보스를 레졸루션 시켜줄 수가 있고 스타트 자체는 증상이 발생하고 24시간 이내에 신기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마코 세라피 같은 경우는 비너 액티브 드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 역할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임상적으로 리얼 월드에서 비너 액티브 드럭을 사용하는 이유는 환자의 부종을 좀 빠른 속도로 감소시켜줄 수 있다라는 그런 환자들한테 느낌을 줄 수 있어 사용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스태틴을 적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스태틴 같은 경우는 그 PTS의 증상을 좀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보고들이 많이 되어 있고 현재 온고잉 스터디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인터벤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나왔지만 빠르게 스롬보스를 리무브를 함으로써 우리가 베인월에 스카리를 좀 덜 발생시켜서 PTS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엔지오플라스티랑 스텐트 플레이스먼트를 하는 거는 여기서 보았지만 어떤 통증이라든지 스웰링을 감소시켜줄 수 있는 그 아웃플로우를 증가시켜서 비너스 하이퍼텐전을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이러한 증상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추후에 나온 트라이얼들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PTS는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력, 병력이 중요하고 환자가 3에서 6개월 정도 지난 이후에 팔로우업했을 때 전형적인 증상이랑 뭐 사인 같은 것들이 있는 게 중요하고요. 현재로서는 빌라타 스코어가 가장 프리퍼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그 수치를 측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프리벤션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의료에서는 가장 좋은 치료법인데 PTS는 현재로서는 프리벤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여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PTS 치료는 비너스 하이퍼텐전을 떨구고
없애고 그리고 아웃플로우를 개선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